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몰렸는데요.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으로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첫날, 아침부터 주민센터가 북적입니다. 창구 운영 2시간 만에 3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센터에서 받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신청 후 곧장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격 요건과 금액을 확인하는 손이 분주합니다. 맞죠? 네. 저희들이 3번씩 작업했어요. 그런데 확인 안 해요. 그리고 조금 후에 9월 달에 10만 원 한 번 더 나오니까 1차 지급으로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손에 쥔 시민들.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사용처는 다양합니다. 저희들은 먹을 것도 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장도 보고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우리 도움이 될 수 있게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지역 소상공인들. 민생 쿠폰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랐습니다. 매랑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민생회복 지원금이 나와서 저희 동네로 이제 좀 자주 오시면 또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좀 매출에 오를 수 있는 약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1차 민생 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8주 동안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응 인력을 늘렸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잠정 피해액이 337억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와 하천 등 297건, 약 2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주택과 가축, 선박 등 사유시설 피해는 109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닭과 오리 22만 마리가 폐사했고 농작물 침수 피해는 7,500여 헥타르, 농경지 유실도 22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도 평균 강수량은 224mm로 곡성 444mm, 구례 425mm 등 순이었고 광양 백운산은 601mm로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정밀 조사와 재해보험 청구를 통해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의회 올해 첫 도정질의에서 순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쯤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내년 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반기 도의장을 맡았던 서동욱 의원은 올해 첫 도정질의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지 북쪽이 아파트 단지가 아닌 평야로 평가된 점 등을 지적하며 입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라남도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청구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송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는 큰 틀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끝나면 올 연말쯤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동욱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도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선거란 것이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심판의 성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에 반발하며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24일 네 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9월쯤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든 양측 모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랄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이 될 때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적법성이 노광규 시장은 물론
서동욱 의원과 손은모 변호사 등 주요 시장 후보군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조만간 내려질 1심 결과가 지방선거를 둘러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100만 원 상당의 임신 축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산전 검진 교통 지원비 20만 원을 대폭 확대해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신 축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지원금은 광양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지역 화폐로 지급돼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개인 관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2021년 기준 개인 지하수 관정은 38만 개에 달하는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저만면의 한 마을입니다. 10가구 정도 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 마을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집집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펌프를 이용해 개인 지하수를 퍼올려 마십니다. 그런데 최근 한 집에서 수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반복되자 순천대학교에 수질 검사를 맡겼더니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겁니다. 46가지 항목을 검사한 결과 총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음용수를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모르면 좀 몰라도 알고서야. 그래서 막 전부 다 필터를 달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마을 단위로 관정을 파서 주민들에게 급수하는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이 경우 정기적인 수질 검사도 병행됩니다. 문제는 개인 관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법상 개인 지하수도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에 달하는 비용도 부담입니다. 지자체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수질 검사를 안내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로 관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관정을 신청을 하시거든요. 태어난 조사가 옛날에는 그냥 관정 파도 그냥 돈 안 하고 사용하셨는데 2023년 환경부가 개인 지하수 관정 3,500여 곳을 조사했더니 50곳에서 우라늄이, 780곳에선 라돈이 감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지하수의 경우 관리 소홀과 환경적 요인으로 수질 오염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검사비와 저감 장치 지원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관광 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비전 설정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2029년까지 돌산 지역에서 추진될 120억 원 규모의 여수 빗섬 사업이 올해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관광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휴양 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다음 달 말까지 1억 6천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2035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 마련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어제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전남 건설기계지부도 이어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침체로 임금 체불과 할부금 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과 근본적인 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에 갈수록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사소통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최다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휴일이면 대불산단 내 외국인 축구 선수들은 어김없이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바쁜 일 때문에 미뤄놨던 연습을 위해서입니다. 포지션별 역할 분담과 패스 등 다양한 연습을 통해 실전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팀의 수비수인 28살의 끄엉 씨. 한국 생활 6년 차, 성인이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잔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Nói chung do một phần tính chất công việc, với lại là tiền gửi về thì khoảng 60%, còn lại dư lại chi tiêu cá nhân, với lại là 끄엉 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장벽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배운 3개월이 전부. 한국에선 일 때문에 짬을 못 내고 있습니다. 2 tháng, 3 tháng thì bọn em cũng muốn học biết nhiều một tí để qua cho đỡ vất vả ấy. Nhưng mà do thời gian bay, lịch bay sớm quá ấy, không có thời gian để học. 현재 대불산단 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교육은 일주일에 한 차례. 수준별 학습으로 인기가 높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일에 쫓겨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어 잘 배워서 나중에 우리 2년 비자 있어요. 이거 바꾸고 싶어서 제가 지금 한국어말을 잘 배우고 싶어요. 내국인까지 같이 챙겨야 하는 산업단지 문화센터 특성상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렇게는 대화는 잘 알 수 없어서 두 명 대화를 다 잘 하면 좋겠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부재는 안전사고, 의료 응급 상황 시 대처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업장 내 한국어, 문화, 생활법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영세업체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연계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언어,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중소사업장에서는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축구의 수비처럼 가장 기본적인 토대의 역할을 하는 한국어 교육.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산업 현장을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국형 언어교육 모델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사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전 순천시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뇌물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아파트 시공업체에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